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생물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 단백질인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중요한 내용인 유전자와 유전 정보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23개는 엄마 쪽에서 23개는 아빠 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총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22쌍은 상염색체이고 마지막에 이 한 쌍은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염색체를 우리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런 DNA라는 이중 나선 구조가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염색체가 풀려서 이렇게 된 것을 염색사라고 하고, 염색사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기 만든 모형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이렇게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형태는 히스톤 단백질을 DNA 이중 나선이 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풀어보면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이중 나선 DNA가 나타나고, 히스톤 단백질이 아닌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 이런 부분, 여기를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유전자는 총 2만 개에서 2만 3천 개, 무려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염색체 하나에 들어있는 것을 대략 따져보면 염색체 하나에 수백 개의 유전자 또는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DNA상의 일부 구간, 이만큼이 A 유전자, 이만큼이 B 유전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라는 개념은 가장 나중에 작은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NA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DNA를 조금 더 그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나 RNA, 이런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핵에 있는 시큼한 물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맛을 보았더니 유전 물질이 시큼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핵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는데, 이게 이중가닥이고 한가닥이라는 차이, 모양상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들, 여기에 쓰이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들어가고, 여기 RNA는 리보스라는 당이 쓰이는데요.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의 차이를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잠깐 보여주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리보스, 당 리보스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는 디옥시리보스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쪽에 있는 산소가 여기에서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옥시라고 하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로 디옥시리보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RNA의 당은 리보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보스를 따서 RNA, 리보스라는 말이 지금 여기 R자를 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가 있기 때문에 DNA에서 D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일단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당과 인산과 그리고 염기의 결합인데요. 여러분들 그 핵산에서 지금 가장 작은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와 그 다음에 디옥시리보스와 그리고 염기의 하나인 아데닌, 이렇게 1대1로 결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가 결합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라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산, 당, 염기. 그런데 여기에서 염기의 종류는 4가지나 있어요. 아데닌과 타이민.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짝이에요. 아데닌과 타이민. 그리고 또 2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 구아닌과 사이토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약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A, T, G, C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NA의 염기에는 아데닌과 타이민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있다. 그런데 이 짝은 A와 짝은 T이고 G와 C가 짝이 된다는 것,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합시다. RNA의 염기는 아데닌과, 이번엔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 그러니까 아데닌, 유라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구아닌과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되니까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요 유라실이에요. 유라실. 그러면 RNA의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라서 A, U, G, C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림에서 요거는 인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당. 지금 여기가 만약에 DNA라면 디옥시리보스이고 RNA라면 리보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염기 4개 중에 1개가 들어갈 텐데, 여기 DNA에서는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이 들어가고, DNA라서 당은 디옥시리보스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RNA라면 리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 U가 쓰인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서로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입체적인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보라색은 인산, 그 다음에 빨간색이 당, 그리고 여기에 다른 색깔로 되어서 서로 수소 결합을 표현해 놓은 게 염기. 4가지 종류의 색깔로 구별해 놓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염기의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트리플렛 코드, 우리말로는 3염기 조합, 그리고 RNA 상에서 부르는 코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염기의 종류가 어떤 순서로 배열됐는지, 그 염기의 순서, 서열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전환될 때 불러오는 단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코드, 트리플렛 코드라는 말, 코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트리플렛 코드는 DNA 상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RNA 상에서는 그 3개의 염기 순서를 코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DNA에 있는 이런 염기 서열이 바로 이 생명체의 유전 정보, 유전 암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세포 모형에서 이 핵 속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핵 속에 보면 여기에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DNA는 핵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RNA죠. RNA.
그러니까 DNA 정보를 그대로 전사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지퍼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지퍼를 DNA라 한다면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한 가닥이 되죠. 그러면 이 한 가닥에 있는 염기, 서열, 순서를 쭉 전사해서 그 한 가닥이 된 RNA가, 그 RNA가 세포 안에 있는 핵에서 핵공으로 나와서 여기 있는 리보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에서 읽어진 그런 단백질이 합성돼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유전 정보는 이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전사해서 이 핵 구멍으로 나오는 것은 RNA, 그리고 RNA가 다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그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의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형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와 성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양상으로 어떤 형질을 예를 들 수 있냐면 눈동자 색깔이나 피부색이나 또는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곱슬머리냐 직모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형질이 발현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효소를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형질이라는 것은 형태와 성질을 말하는데 눈동자 색깔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어떤 생김새 중에서 여러분들 쌍꺼풀이 있느냐 외꺼풀이냐 곱슬머리냐 생머리냐 뭐 이런 차이도 다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형질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사슴이 있는데 사슴 두 마리 중에서 여기에 일반적인 갈색을 띠고 있는 사슴이 있고 흰색 사슴이 있어요. 알비노라고 부르는 털색이 흰색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털색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털색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사슴의 털색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정보상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어느 구간이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그런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염기서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염기서열이 여기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빠졌거나 그렇게 되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몸 안에서.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슴의 털 색깔은 갈색이 되지 못하고 흰색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서 형질이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을 생명중심 원리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그 다음에 이것이 RNA로 전사된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사된 것의 그 코돈에 따라 지금 단백질이 형성되고 있다면 이런 단백질, 이렇게 된 것을 RNA가 단백질로 번역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선생님이 다 들고 얘기를 한다면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mRNA, tRNA, rRNA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DNA에서
이렇게 정보를 그대로 전사한 이것을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부르고요. 이 mRNA가 핵공을 빠져나가서 도착하는 곳이 리보솜 RNA라고 해서 이 형태의 리보솜을 우리가 rRN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돈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그러한 RNA가 있는데 트랜스포 RNA라고 해서 이렇게 tRNA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러오는 RNA가 tRNA,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전사해 오는 RNA를 mRNA, 그리고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인 리보솜에 있는 RNA를 rRNA,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전사가 일어나죠.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중요해요. 핵 속에서 일어나고 DNA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데닌이면 그걸 그대로 읽어서 상보적인 염기가 되려면 유라실, 그리고 타이민이 DNA상에 있다면 아데닌으로 전사를 해야 되고, 구아닌이 있다면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이 있다면 구아닌으로 전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사가 되는 거니까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번역. 번역은 세포질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리보솜 안에 rRNA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설명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번역 과정에는 mRNA가 유전 정보를 가져왔죠. 그러면 거기에 코돈에 맞는 그러한 아미노산을 tRNA가 가지고 오게 돼요. 가지고 와서 리보솜이라는 rRNA라는 장소에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니까 이 번역 과정에는 RNA 세 가지가 다 쓰이게 됩니다. mRNA, tRNA, rRNA가 다 역할을 하고 있는 번역 과정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단백질이 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합성된 것은 생명체의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발현이라는 말을 합니다. 발현.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발현. 형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나타나거나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거나 푸른색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생명체의 어떤 전체 구조와 기능이 체내에서 합성된 그 단백질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니까 지금 이 발현 과정은 결국 이 위쪽에서 일어나는 번역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 번역 과정은 그 앞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가 바로 생명 중심 원리인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것,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서도 잘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외워야 할 내용은 꼭 외워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전사와 번역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DNA가 있고 DNA의 염기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가닥 중에서 아래 가닥을 주형으로 전사에 이용하는 가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DNA 염기의 상보적인 결합은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라는 거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RNA의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가 되니까요. 이 위에서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등장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데닌과 상보적인 RNA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유라실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U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C와 상보적인 것은 G, 구아닌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G, C에 G가 적혀야 되고, 타이민과 상보적인 염기는 아데닌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데닌, 여기에 타이민과 상보적인 것을 적어야 되니까 여기도 아데닌, 이것도 똑같이 아데닌. 자, 그러면 사이토신이 나왔어요. C. 사이토신과 상보적인 염기는 뭐를 적어야 되냐 하면 구아닌, G를 적어야 되죠. C와 상보적인 염기는 구아닌, 구아닌과 상보적인 염기는 사이토신, C를 적었죠. 그리고 아데닌과 상보적인 것은 유라실, U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과 상보적인 것은 사이토신, C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민과 상보적인 RNA상의 염기는 아데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적을 수 있다면 전사를 잘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이런 유전 암호표인데, 보통 문제집이나 책들에서는 네모난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원으로 되어 있는 코돈 번역표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안쪽부터 읽으면 돼요. 안쪽. 염기 3개. 코돈이 지금 3개의 순서로 나올 테니까 코돈에서 첫 번째 염기를 이 안에서 읽고, 그리고 두 번째 염기를 그 다음 이 노란 쪽에서 읽고, 세 번째 염기를 여기 파란색에서 읽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찾아서 그 아미노산을 직접 여기 빈칸에 적어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UGG라고 되어 있어요. 코돈이 유라실, 구아닌, 구아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유라실, 구아닌, 구아닌, UGG라고 찾으면 여기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트립토판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코돈은 아데닌, 아데닌, 아데닌. 그러니까 AAA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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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를 찾으면 여기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칸에는 라이신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자,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코돈은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이거든요. GGC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GGC를 찾으면 여기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글라이신이라고 기재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코돈에 지금 유라실, 사이토신, 아데닌이 나왔어요. UCA. UCA는 UCA를 찾으면 세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린이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사와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지정되는 번역까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유전 암호표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돈의 가지수는 4가지의 염기가 3개씩 순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4의 세제곱으로 계산해서 64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아미노산의 가지수는 20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코돈이
한 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코돈의 가지수보다 아미노산의 가지수가 더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돈 중에 여러분들 시작하는 코돈이 A, U, G 라는 게 시작하는 코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는 코돈, 개시 코돈이라고도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내는 코돈이 있어요. UGA 또는 UAA, UH라는 그런 코돈 세 가지는 종결 코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코돈과 종결하는 코돈도 있구나. 그리고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지정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배운 유전 암호 체계, 이 암호 체계는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유전 암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모두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세균으로부터 사람의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라든가 생장 호르몬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장균 이 모형으로 균인데 이 균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유전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유전물질에 주된 물질 말고 보조적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유전자 고리가 있거든요. 플라스미드. 여기에 이거를 효소로 절단을 하고 다시 효소로 이거를 접합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사람이 필요한 유전자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을 다시 균에게 넣어주면 이 균이, 세균이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이 균이 만들어낸 인슐린을 투여해 준다거나 이런 의학적 목적으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거나 사람이거나 이러한 유전 암호 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있는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RNA로 전사될 때도 여기에서 그 이상이 생긴 상태의 전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백질 합성에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형질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입체 구조의 단백질이 합성되거나 해가지고 생물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발생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유전 질환의 특징은 일반적인 질병은 치료해서 다 나으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전 질환은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이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질환이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유전 질환의 예로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것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그런 것을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없어가지고 뇌조직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페닐케톤요증이고 그리고 남모양 적혈구의 그 빈혈증은 적혈구의 모양이 동그라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난 모양처럼 휜 모양이 돼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빈혈증이 생기는 그런 유전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전 질환은 계속해서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체 내에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놈 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